이제 월드컵이 진짜 눈앞에 다가왔고 네. 이번 주 일요일 13일입니다. 기준이. 이때까지 피파의 각국 출전국들은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속 모든 대표팀들이 명단을 발표하고 있죠. 우리도 내일이죠. 토요일 26명의 이제 최종 엔트리 발표를 할 텐데 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그게 있더라고. 26명을 제출하고요. 그럼 고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부상을 포함을 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댈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있다면 각국의 자신들의 첫 경기 24시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상이야.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명단처럼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예. 근데 여하튼 일단 지금은 26명은 기본적으로는 일요일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잉글랜드도 발표를 했고 브라질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하나씩 쪼개서 이 두 팀만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랑 붙는 팀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랑 붙는 팀들이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인데 아직 가나는 아마 곧 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가나 뜨겠지만 지금까지 오피셜 뜬 거는 우루과이, 포르투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입니다. 포르투갈부터 한번 볼 텐데, 야 멤버가 저희가 뒤에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진짜 우승 후보입니다. 여기는 진짜 우승 후보에 가깝죠. 예. 그리고 이제 스쿼드 자체도 옛날에 이제 뭐 황금기다 피고 있을 때 황금기다 했잖아요. 그때 스쿼드보다 훨씬 좋다. 맞아요. 어. 물론 저한테 이번 내가 우승 후보 얘기하면 안 되나?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유럽으로 가면 뭐 부상은 있다고 하지만 뭐 프랑스나 혹은 뭐 덴마크 같은 맞아요. 데가 다크호스로 뽑힐 수는 있겠지만 멤버를 딱 보면서 야 포르투갈도 만만치가 않네. 그럼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고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 마테우스 누네스도 있고요. 근데 멤버 너무 좋다. 그럼요. 네베스도 있고 마리오 있고 주앙 펠릭스, 레앙, 호날두, 레앙. 안드레 실바, 오타비오 다 있습니다. 오타도 있고. 이게 보면 제일 윗칸에 있는 게 주전 멤버다. 그렇죠. 써놓은 거고 네. 이제 밑에가 이제 후보예요. 후보가 저기 레앙 후보가 일단 펠릭스란 게 이게 말이 되나? 우리 풀백 중에 한 명씩 주지. 칸셀로 밑에 지금 맨유에서 이번 시즌 그래도 어쨌든 그쵸. 해주고 있는 달러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부페 밑에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잘하고 있는 비티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스쿼드다. 예. 아니 지금 파티리시우가 골키퍼잖아. 네. 울버햄튼에서 물론 뭐 이번 시즌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여하튼 잘해준다라고 하는 주제사가 지금 백업입니다. 네. 사실 요거는 최근에 좀 달라졌는데 저 맨 밑에 있는 디오고 코스타가 이제 주전이고 세컨이 파트리시오. 오케이. 세 번째가 조제사. 그만큼 상당히 지금 두껍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쪼개서 한번 좀 볼게요. 네. 포르투갈 이번에 26명의 명단 중에 서프라이즈가 누구 있을까요? 가장 서프라이즈는 저 안토니오 실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안토니오 실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데뷔를 했습니다. 4월 2일에 B팀에서 데뷔. A팀도 아니고? A팀도 아니고 B팀에서 데뷔했고 그 이제 4월 25일에 유스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 그러니까 얘가 잘하네? 혹시 이 대회가 뭐 20세 이하 월드컵입니까? 그래서 8월 27일에 벤피카 1군에 그때 데뷔를 했어요. 이번 시즌 처음 데뷔를 한 거죠. 완전 서프라이즈네. 그쵸. 여러분들 안드레 실바 아니에요. 안토니오 실바. 저 위에 호날두 아래에 있는 공격수고 안토니오 실바는 센터백입니다. 저 이제 안토니오 실바 자리가 어땠냐면 이제 페페가 부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산토스 감독이 페페 대체 자리를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선수가 있었거든요. 뭐 카르무, 이나시우, 두아르테, 디오고 레이트, 티아고 잘로.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성적도 좋고 하니까 디오고 레이트 정도면 페페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뽑는 거예요. 왜 안 뽑냐 했는데 결국 이제 페페가 복귀를 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 뽑았던 이유가 안토니오 실바를 뽑으려고 안 뽑았다. 굉장히 신뢰하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 안토니오 실바는 지금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차원에서도 밀어주는 선수 같아요. 굉장히 그 재능을 그쪽에서는 인정한다는 얘긴데. 그렇죠. 사실 뭐 물론 이제 페페야 나이 들었고 쟤도 욱하면 막 대가리 들이밀고 막 하니까 패깡패 아니에요. 근데 그 후벤 디아스가 있는데 그 밑에로 어쨌든 안토니오 실바를 뽑아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원래 이제 저 디아스, 페페 그리고 사실 다닐루가 수비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저 다닐루까지 해서 3명의 선수를 늘 돌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네 번째 센터백을 한 명도 안 뽑다가 이번에 한 명 뽑은 거죠. 안토니오 실바. 심지어 국가대표팀 경력도 없습니다. 아직. A매치 한 경기도 안 뛰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서프라이즈로 한번 뽑았다. 2003년생이에요. 네, 2003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지금 아직 20이 안 된 친구죠. 그래서 이제 벤피카에서도
바이아웃이 아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붙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죠. 뭐 플레이를 많이를 볼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이번 시즌만 봤죠. 그리고 뭐 유벤투스 전에 뭐 너무 잘해서 또 한번 이런 선수도 있다. 이렇게 막 떠올랐던 선수고 최근에. 그래서 이 선수를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포르투갈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네. 저 아까 위에 있는 선수들이 주전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골키퍼는 달라지겠지만 네. 근데 주전급인데 이게 우리가 포르투갈을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대할 때는 네.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만약에 두 경기를 포르투갈이 2승을 달리고 16강 확정 지은 다음에 우리랑 만나면 로테를 당연히 돌려요. 맞아요. 뭐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16강 경기에 데뷔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윗줄보다는 아랫줄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안토니오 실바 뭐지? 저 선수 어떤 거지? 이렇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포르투갈이 참 두려운 게 1군과 2군에 별다른 실력 차가 크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죠. 뭐 레앙이 백업 펠릭스고 부페 백업이 뭐 비티냐고 네베스 백업이 최근에 뭐 플러메스 아주 잘하고 있는 팔리냐고 이러니까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1군과 2군의 실력 차가 매우 없다. 적다. 그리고 이걸 심지어 전 포지션에 걸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승권 팀들을 봐도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풀백에 좀 다른 포지션 다 괜찮은데 풀백이 좀 그렇다. 그렇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한번 상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잖아요. 난 지금 결론이 근데 잘하는데 그렇지만 포르투갈 상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가끔 이제 그런 이제 느낌도 들잖아요. 답답하고 좀 사실 산토스 감독 세대에서 그리고 호날두도 최근 못하고 하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우승권 팀으로 손꼽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힘든 경기를 펼쳐야 된다. 요 팀은 일단. 아니 너무 그렇게 좀 그래도 뭐 어디 뚫고 들어간 데 없습니까? 그게 이제 있죠 하나. 페페가 부상해서 복귀했지만 아하. 페페가 그래도 우리가 공략해봐야 될 부분 중 하나다. 이번에 이제 페페가 사실은 부상해서 복귀하냐 마냐 하다가 어쨌든 좀 부상해서 회복해서 뽑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페페가 아직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국대에 당연히 뽑히는 거고 당연히 잘하기 때문에 주전으로 뛰는 건데 아무래도 이 신체적인 한계 나이가 좀 이제 들었고. 우리 나이로 하면은 한 40 가까이 되지 않았어? 40입니다. 됐지? 우리 나이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대단한 거긴 한데 그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 페페가 뛰는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와 페페가 붙을 때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1, 2차전은 나와도 몸은 뭐 조금 그쵸. 무거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도 3차전에는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때마침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3차전이니까 만약에 3차전에 페페가 나온다면 저 페페 쪽에서는 뭔가 만들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포르투갈 경기에 뭐 승부를 보려면 앞에 두 경기에서 승점을 조금이라도 따라야 그쵸. 될 텐데. 갑자기 한 번 승리는 한 번 해놔야죠. 그래야 될 텐데. 근데 그 안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선수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뛰어봤을 때 느낌은 젊었을 때는 조금 스피드가 느려도 네. 영리하거나 감각이 있거나 이거로 보충이 된대. 네. 전문용어로 반가이가 된다는 거야. 젊으면 조금 느려도 먼저 내가 앞에 센스 있게 가거나 뭐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된다. 어렵대. 나이가 들인데 속도가 안 되거나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쵸. 그게 자기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느꼈던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거구나 이걸 느꼈다는데 그러니까 페페가 분명히 뭐 아주 깡도 좋고 지금도 여전히 뭐 전투적인 선수가 좋긴 하지만 확실히 나이가 있고 또 부상 여파가 살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페는 조금 이제 반대의 사례긴 해요. 페페는 전성기 때 오히려 신체 조건 좋고 스피드 빠르고 그래서 메시를 심지어 대인마크 시켰던 선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신체 능력 좀 하락이 오면서 포르투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페페가 이제 노련함으로 조금 더 먼저 앞에서 자르고 조금 더 이제 영리하게 반칙하고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드가 얘기한 게
그게 젊은 빠른 선수에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게 나이가 들면 아무리 영리해도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그걸 넘어가지 못한대. 그게 나이라는 거야. 그걸 넘어가지 그쵸.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페페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저기서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딱 그랬는데 다닐루 나오거나 안토니오 실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페페에 대한 준비를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른 애가 나와가지고. 근데 뭐 다른 선수가 나오면 사실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페페만큼 못 하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 자리가 우리가 그래도 공략해봐야 그런 위치가 아닐까. 아니 페페 얘기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아는 주제 폰테라든지 마리오 후이, 뭐 세드릭 이런 친구들이 명단에 빠졌어요. 특히 나폴리의 마리오 후이 같은 경우는 난 그래도 명단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빠진 걸 보면서 어떤 뭐 이따 뒤에도 하겠지만 주앙 무티뉴도 빠졌어요. 무티뉴도 빠졌죠. 조타는 부상이었고 게데스, 네투 다 빠졌어요. 뭐 부상 여파도 있고 뭐 안 좋고 해서 빠졌는데 왜 빠졌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 이 친구들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쵸. 멤버라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 일단 마리오 후이. 그러니까 저기 게레이루와 누노 멘데스 있잖아요. 세 번째 자원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니 나폴리를 지금 그렇게까지 잘 끌어가고 그쵸. 있고 올리베라가 백업이고 팀에서는 메인인데 야 심지어 후이가 없어도 칸셀루가 이제 옮기면 칸셀루가 1번 자원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돼요. 야.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A매치 때 후이가 뽑혔는데 그때는 부상이 있으니까 누노 멘데스가 부상이었으니까 그때 부상이니까 없어서 한번 실험해보자. 데뷔. 세 번째 자원 정도로 데뷔를 해보자. 그래서 뽑혔던 거고 사실은 마리오 후이는 이제 안 갈 것이 조금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아쉬운 선수가 무티뉴. 그러니까 무티뉴 왜 안 빠져? 무티뉴는 진짜 최근까지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용 같은 사례죠. 분명히 유로까지도 썼고 계속 썼어요. 근데 안타깝죠, 사실. 6월 A매치 때부터 갑자기 좀 빠졌습니다. 폼이 이제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그에서도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안 뽑히고 자연스럽게 월드컵 때도 탈락하게 된 이런 좀 안타까운 이제 사례고, 근데 이 중원을 보면 무티뉴 대신 뽑힌 선수가 뭐 비티냐, 마테우스 누네스, 뭐 카르발류, 팔리냐, 주앙마리오 이러기 때문에 무티뉴가 없어도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뎁스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막 포르투갈 하면서 좀 뭐 호날두가 나이가 들고 누가 뭐 부상이고 막 그랬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 아까 세드릭과 세메두 오른쪽에 일단 칸셀로 있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죠. 넘사벽이지. 이제 그 두 번째 자리에 경쟁을 한 거예요. 달로나 뭐 세드릭이나 세메두나. 근데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달로. 그렇지. 그래서 달로가 이제 뽑힌 거고. 그리고 이제 공격자 자원. 뭐 조타는 뭐 부상이고 하지만 게데스 같은 경우 안 뽑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걸 보니까 아니 뭐 레앙 있고 호날두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실 포메이션이 살짝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건 이제 베실바가 오른쪽에 1번이잖아요. 그래서 베실바가 오른쪽 1번이기 때문에 게데스가 나올 만한 자리가 딱히 없어요. 없네. 없다. 일단 백업 자리가 이제 왼쪽 보시면 왼쪽도 이제 게데스가 이제 주로 보는 위치니까 없네. 세컨이 펠릭스라서 게데스가 어마어마한 폼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뽑히기가 힘들죠. 자, 지금 어떤 분이 우루과이 가나를 저희가 다 봐가지고 2승이면 포르투갈 분석하는 게 의미 없지 않나요? 그 댓글이 의미가 없어 지금. 우리는 요 경기 때 어떻게든 이제 앞 경기에서 마지막 경우의 수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언제쯤 월드컵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경우의 수 막 따져서 무승부 해갖고 막 진출하는. 그런 그림이 아마 유력하죠. 올라간다면. 뭐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까 뭐 이제 페페나 요쪽을 조금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말고 혹시 우리가 또 하나 더 좀 노려보거나 뭐 이럴 때가 하나 더 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좀 쥐어 짜주세요. 스쿼드가 엄청 탄탄하잖아요. 근데 이 스쿼드가 뭐 갑자기 이렇게 성형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최종 예선 때 이 스쿼드였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렵게 올라왔지. 근데 최종 예선에서 플레이오프를 갔습니다. 어렵게 올라왔어. 그래. 뭘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 1시드 보면 1시드에서 현재 가장 경기력이 안 좋은 팀 포르투갈이었어요. 맞아. 이제 여기 산토스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결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문제야 이 팀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 세대가 그 실제로 맞긴 해요. 황금 세대가 오기 전에 산토스 감독이 더 잘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전형적으로 언더독의 팀들. 그렇지. 수비해가지고 이기는 팀인데 선수들은 이렇게 화려하잖아. 공격적인데 감독은 수비야. 약간 언밸런스하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유로에서 우승할 때 그때 포르투갈이 우승권 아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우승했던 건 언더독의 축구를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인데 이게 화려한 멤버가 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도 일단 안 좋았고 그리고 선수를 쓰는 모습들도 잘 못 씁니다. 이런 공격 자원들을. 특히나 저 칸셀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왼쪽에 뭐 누노 멘데스 있고 좋지만 칸셀로가 왼쪽에서 월클인데 굳이 오른쪽에 정발로 놓고 싶다. 그렇지. 이게 조금 사실은 전술 자체가 조금 오래됐죠. 좀 오래됐죠. 저희 지금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셀로의 파괴력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맨시티에서의 파괴력보다 많이 반감돼요. 늘 포르투갈 경기 보면. 뭐 과거도 그랬지만 현대 축구는 점점 더 감독 노름으로 축구가 그렇죠. 변해가고 있잖아요. 감독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말이죠. 셰프가 요리를 못하면 음식은 맛없어져요. 맞아요. 페바하고 산토스는 달라.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산투스 감독이 플레이오프 떨어진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공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플레이오프 땐 또 공격적으로 했어요. 중심 없네. 그래서 흔들리네. 근데 그게 먹혔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또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감독이 그 플레이오프 때처럼 하니까 잘 되네 해서 월드컵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은 우리 어려워지는 거죠. 왜 또 잘 나가다가 또 결론을 그렇게 냅니까?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안 된다 이 팀도. 왜냐면 또 최근에 보잖아요. 그러면 9월의 이미지 때 이런 거 보면은 다시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제 플레이오프 때 안 좋았던 경기력으로 살짝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맞아. 럭비공이야 좀 감독. 요게 이제 한번 이게 이 황금 스쿼드로 진짜 우승을 노리거나 아니면 황금 스쿼드인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남거나. 그럼요. 둘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다. 브라질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하고 이탈리아가 동시 탈락을 누가 알았어요? 그럼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조별리그 세 번째에서 포르투갈 잡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혹시 모르죠.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현타 온다. 혹시 몰라. 월드컵은 이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몰라.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럼요. 포르투갈은